백세주치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 채널입니다. 우리는 영양운동정신 건강관리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돌보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유용한 지식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려고 거울 앞에 섭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면대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럼증이 몰려오지요. 한쪽 팔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 입가가 미묘하게 내려앉는 듯한 기분도 듭니다. 순간 혹시 뇌졸중인가 하는 두려움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갑작스러운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며칠 몇 주 전에 우리 몸은 수많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귀찮은 두통 잠깐의 시야 흐릿말이 꼬이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노화 탓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런 초기 신호를 무시하다가 결국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순식간에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놀라운 점은 예방 가능한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에 따르면 생활습관을 바꾸면 뇌졸중의 80% 이상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수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지나치지요. 의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 제 환자 중 72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몇 달 동안 팔이 순간적으로 저리고 말끝이 약간 느려졌지만 나이 들어 그런 거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져 가족이 발견했죠. 다행히 초기 치료를 잘 받아 큰 장애는 피했지만 그분은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혈관을 지켜줄 수도반대로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혈관 속에 쌓이는 작은 찌꺼기 즉 플라크입니다. 이 플라크는 기름진 음식 높은 혈당 그리고 생활 속의 작은 부주의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연이 주는 단순한 과일 3가지만으로도 이 플라크를 줄이고 혈관을 청소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과일만으로 뇌졸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쟁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과일이 단순히 보조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요. 하지만 실제 환자들의 생활 속 변화를 보면 과일 섭취가 혈압을 낮추고 혈관 탄력을 회복시키는 데 큰 힘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먹는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뇌혈관을 막는지 아니면 열어주는지, 우리는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단순히 음식 이야기를 넘어 내 삶을 지키는 습관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달콤한 보라색 열매, 바로 포도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단순한 과일이 어떻게 혈관 청소부로 변신하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여름날 마트에서 한 송이 포도를 집어들 때 단순히 달콤한 과일을 고른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포도는 그 자체가 작은 약국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성분을 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에서 활성산소를 줄이고 혈관 벽에 붙은 작은 찌꺼기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지요. 다시 말해 매일 포도를 한 줌 먹는 습관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포도의 껍질과 씨앗에 특히 풍부한 레스베라트롤이 주목받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혈소판이 서로 들러붙어 혈전을 만드는 것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이 막히는 길목을 미리 청소해주는 셈이지요. 제가 만났던 한 68세 남성 환자도 이런 습관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고혈압으로 늘 두통을 달고 살던 분이었는데 매일 아침 포도 몇 알과 함께 산책을 시작하면서 혈압이 점차 안정되고 두통 빈도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본인도 약만으로는 이렇게 편해지지 못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와인이 건강에 좋다는 말이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실제로 적포도주 한 잔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뜨겁습니다. 알코올 자체가 간과 뇌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차라리 와인보다는 생포도가 낫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레스베라트롤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술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포도의 또 다른 강점은 혈관뿐만 아니라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포도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인지기능 검사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이 결과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구자는 포도의 효과가 다른 건강 습관과 겹쳐 나타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요.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의 실제 삶을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포도의 꾸준한 섭취가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온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도를 먹을 때 껍질과 씨를 뱉어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껍질과 씨에 핵심 성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씨까지 씹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물론 치아가 약한 분이라면 믹서에 갈아 스무디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양입니다. 포도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 번에 한 송이를 다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 속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루에 작은 접시 한 주맥 10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혈관 건강에는 충분한 도움을 주면서도 혈당을 무리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혈관은 수도관과 같다. 수도관 안에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면 결국 물줄기가 약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혀버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작은 솔로 쓸어주면 수도관은 오래도록 깨끗하게 유지되지요. 포도는 바로 그 작은 솔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저녁장을 보러 가신다면 포도 한 송이를 꼭 장바구니에 담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첫 번째 과일 포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과일은 어떨까요? 단순히 달콤한 맛을 넘어 뇌세포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파랗고 작은 블루베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놀라운 효과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매일 작은 습관 하나 당신의 건강이 크게 변할 것입니다. 유용한 팁을 받으려면 채널에 구독하세요.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1번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방금 하려던 말이 입안에서 맴돌다 사라지고 약속을 했는지조차 헷갈려 가족에게 미안했던 경험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뇌연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면 뇌세포가 굶주린 듯 힘을 잃어버리죠. 이때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색소 성분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뇌 속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흔히 자연이 만든 뇌의 방패막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장기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늦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신 75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 은퇴 후 낚시를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계셨는데 자꾸 낚싯대를 챙기는 걸 잊어버려 난감한 상황이 잦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치매 초기를 걱정하며 함께 병원을 찾았지요. 생활 습관을 점검한 후 저는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에 블루베리를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잊어버리는 일이 훨씬 줄었어요. 아내가 제 얼굴이 다시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블루베리의 효과를 두고 이견이 존재합니다. 일부는 블루베리가 주는 이점이 실제로는 운동식 단사회적 활동 같은 다른 생활 습관 덕분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블루베리 하나만으로 뇌졸중과 치매를 막을 수는 없지만 확실히 큰 방패 하나를 더 갖게 되는 셈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단순히 뇌 건강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지요. 하지만 반대로 시중에 판매되는 블루베리 음료나 가공 제품에는 당분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진짜 힘은생 블루베리 또는
설탕을 넣지 않은 냉동 블루베리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를 섭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에 곁들이는 것입니다. 따뜻한 오트밀 위에 한 줌의 블루베리를 얹거나 요거트와 함께 드셔보세요. 하루 약 20에서 30알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섭취는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하거나 혈당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데 매일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답은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한 줌을 챙기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뇌를 튼튼히 지켜주는 투자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포도가 혈관을 청소해준다는 사실과 블루베리가 뇌를 보호하는 방패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마지막 퍼즐은 무엇일까요? 혈액의 끈적임을 줄이고 응급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막아주는 과일, 바로 감귤류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놀라운 역할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습관부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건강관리 팁을 매일 업데이트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1번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피드백은 저희가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시장마다 감귤 향이 가득합니다. 당신도 귤을 까먹으며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린 적이 있지요. 하지만 이 작은 감귤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졸중 예방의 숨은 조력자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렌지 자몽귤 같은 감귤류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아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지는 현상을 완화하지요. 쉽게 말해 감귤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혈전 생성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여성건강연구에서는 매일 감귤류를 섭취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이 낮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귤 한 알이 응급실로 가는 발걸음을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0세 남성분은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있었습니다. 겨울마다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해 가족들이 늘 불안해했지요. 그런데 이분이 매일 점심 후 오렌지 반 개를 먹는 습관을 들인 뒤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와 운동도 병행했지만 작은 식습관 변화가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흐름을 만든 것은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몽은 분명 혈관 건강에 좋지만 일부 약물과는 치명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혈압약 콜레스테롤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 자몽을 함께 먹으면 약효가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반대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묻습니다. 혹시 자몽 즐겨 드시나요? 이처럼 감귤류의 장점은 분명하지만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논의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일부 학자는 감귤류 섭취가 뇌졸중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준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학자는 감귤을 먹는 사람들이 대체로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감귤류가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은 다수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감귤의 비타민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비유하자면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지 않도록 코팅해주는 역할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감귤 특유의 상큼한 맛은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데 그치지 않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 역시 뇌졸중의 주요 위험인자라는 점을 떠올려 보시면 귤 한 알이 얼마나 다층적인 효능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귤이나 오렌지를 하루 1에서 2개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생과일,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시중에 파는 오렌지 주스에는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있어 오히려 혈당을 높이고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껍질을 벗긴 생과일을 그대로 드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과일, 감귤류의 비밀까지 풀었습니다. 포도는 혈관을 청소하고 블루베리는 뇌세포를 지키며 감귤류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 응급실로 향하는 길을 차단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과일을 함께 조합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다음에서 황금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으로 당신의 건강이 매일 변화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건강관리 비법을 업데이트하려면 채널에 가입하세요.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1번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3가지 과일의 각기 다른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도는 혈관을 청소하고 블루베리는 뇌를 방패처럼 지키며 감귤류는 혈액을 부드럽게 흐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3과일을 함께 섭취했을 때 과연 어떤 시너지가 생길까요? 의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질문이지요. 먼저 영양 성분의 조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은 혈소판 응집을 막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뇌혈류를 개선하며 감귤류의 플라보노이드는 혈액 점도를 낮춥니다. 3가지가 합쳐지면 혈관의 구조혈액의 흐름 그리고 뇌세포의 기능까지 동시에 지켜주는 삼각 방어막이 형성됩니다. 마치 집을 지킬 때 현관문 창문 담장을 모두 단단히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만 지켜서는 불안하지만 새 방향을 동시에 막으면 훨씬 안전해지지요. 저는 이 조합을 황금 삼각과일 습관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아침에 블루베리 한 줌 점심 후 오렌지 반 개저녁에는 포도 몇 알을 챙겨 드셨습니다. 단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뇌 MRI 검사에서 작은 혈관의 염증 지표가 줄어드는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과일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운동, 수면, 약물 관리가 함께 작용했겠죠. 그러나 환자 스스로 예전보다 머리가 맑아졌다고 느낀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몸의 변화는 의학적 지표 못지않게 당사자의 체감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균형점이 있습니다. 3과일을 동시에 챙기다 보면 자칫 과잉 섭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일은 건강식이지만 동시에 당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권장량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 한 줌 20에서 30알, 감귤류 1개, 포도 10에서 15알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3과일의 장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문적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3과일을 함께 먹는 것이 특별한 상승 효과를 만들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각각의 효능이 독립적으로 작용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항산화 성분들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작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진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임상의 입장에서는 실제 환자들이 보여주는 변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당신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3과일을 언제 어떻게 챙겨 드시겠습니까? 아침에 블루베리로 하루를 시작하면 뇌가 활력을 얻고 점심 식사 후 감귤류는 혈액의 점도를 낮추며 저녁에는 포도로 혈관을 청소하는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흐름 속에 과일을 배치하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생활 속 예방약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즐거움입니다. 의학적으로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억지로 먹으면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귤을 까먹으며 손자와 나누는 웃음포도를 씹으며 떠오르는 여름의 추억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올려 먹는 아침의 상쾌함이 모든 순간이 당신의 뇌와 혈관을 지키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건강은 억지로 채우는 약통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기쁨 속에서 유지됩니다. 이제 우리는 3과일의 황금 조합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과일이 가진 또 다른 함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식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과일을 잘못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일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함정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과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식이니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과일은 분명 혈관과 뇌에 유익한 성분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자연 당분인 과당과 포도당을 함유하고 있지요. 이 당분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혈관을 지키려다 오히려 부담을 주는 셈입니다. 실제로 65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하루에 사과 2개 바나나 1개 포도 1송이를 드셨습니다. 본인은 과일만 먹으니 다이어트에도 좋겠지라고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정기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크게 상승했고 결국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을 위한 음식이 때로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이지요. 그분은 식단을 조절한 뒤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학계에서도 과일 섭취와 혈당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과일의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추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노인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경고하지요.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는 후자의 주장이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 대사가 떨어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과일의 형태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과일은 섬유질이 함께 들어있어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지만 주스나 갈아 마신 형태는 당분이 빠르게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렌지라도 주스로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당신도 혹시 생과일을 먹을 때보다 주스를 마실 때 금방 배가 꺼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바로 그 차이가 혈당 반응 때문입니다. 과일 과식의 또 다른 문제는 체중입니다. 과일은 살이 안 찐다는 믿음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과일의 칼로리도 결국 칼로리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 이상을 먹으면 지방으로 축적되죠. 특히 노년기에는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 젊었을 때보다 같은 양의 음식도 더 쉽게 체지방으로 쌓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과일을 챙기면서 동시에 복부 비만이 심해진다면 이는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단순합니다. 과일은 보약이 아니라 양념처럼 생각하십시오. 음식의 중심은 늘 채소 단백질 공유가 되어야 하고 과일은 그 위에 얹는 작은 선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 블루베리 한 줌감귤 한 개포도 몇 알이면 충분합니다. 더 먹으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과일은 진짜 약이 됩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지금 과일을 건강을 위해 먹는가 아니면 단순히 단맛을 즐기기 위해 먹는가? 답이 후자라면 잠시 멈춰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당신의 혈관은 작은 선택 하나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이제 과일 과식의 함정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과일은 때때로 우리가 복용하는 약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약과 상호작용하면 독이 되지요. 다음 장에서는 약물과의 충돌을 자세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자신을 돌보지 마세요. 오늘 바로 채널에 가입하여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팁을 받아보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건강한 삶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1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과일이 가진 또 다른 복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약물과의 충돌입니다. 당신은 혹시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혈액 희석제 같은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일을 선택할 때도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식품이니 부작용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약효를 강화하거나 약화시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몽입니다. 자몽 속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그 결과 약물이 혈액 속에 오래 남아 약효가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자몽을 자주 드실 경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근육통간 손상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자몽 주스를 매일 마시던 환자가 콜레스테롤 약 부작용으로 근육이 약해져 내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혈액 희석제와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에 충돌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하는 과일 3가지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부 녹색 채소와 마찬가지로 특정 과일도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섭취하는 음식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새로운 과일을 정기적으로 먹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꾸준히 논의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과일의 약물 상호작용은 특정 약물에만 국한된 드문 사례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학자들은 노인의 경우 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사소한 음식 변화라도 실제 임상에서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양쪽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약물 복용 중이라면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할 때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약과 음식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니까요.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남성 환자였는데 심장 스텐트 시술 후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스스로 포도씨 추출물 보충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 작은 상처에서도 피가 잘 멈지 않아
결국 응급실을 찾으셨지요. 그분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처럼 좋은 것과 좋지 않은 상황은 아주 작은 차이로 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투명한 소통입니다. 약을 처방받을 때 당신이 먹고 있는 과일이나 건강보조제를 반드시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의사는 그것을 바탕으로 약의 용량이나 종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해 숨기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물과 과일의 충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주의할 점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공된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주스나 말린 과일을 선택하지만이 속에 숨은 함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잘못된 가공식품이 어떻게 뇌졸중 위험을 되레 높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건강 습관으로 삼고 있습니까? 혹은 출출할 때 말린 포도 블루베리를 간식처럼 챙겨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가공된 과일이 뇌졸중 위험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과일과 달리 주스잼 말린 과일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섬유질 손실입니다. 과일의 섬유질은 당분의 흡수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주스로 갈아내거나 잼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섬유질은 대부분 사라지고 남는 것은 단순당뿐이죠. 같은 오렌지라도 통째로 먹으면 혈당 반응이 완만하지 만주스로 마시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뇌혈관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특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추가된 설탕과 첨가물입니다. 시중에 파는 오렌지 주스나 말린 과일은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 설탕 시럽을 입히거나 농축 과당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일 본래의 장점은 사라지고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주는 음식으로 변질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여성 환자분도 건강을 위해 말린 과일을 매일 챙겨 먹는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혈액검사에서 중성지방이 크게 상승했고 MRI에서 미세혈관 변화가 확인되었지요. 생과일로 바꾼 뒤 수치가 안정된 것을 보고 저와 함께 크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주스도 비타민을 공급하니 완전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천연 100% 착즙 주스에는 여전히 비타민C나 항산화 물질이 남아있죠. 그러나 문제는 섭취량과 속도입니다. 오렌지 3개로 만든 주스를 단숨에 마시는 것과 오렌지 1개를 천천히 씹어먹는 것은 혈당 반응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전자는 혈관을 자극하고 후자는 혈관을 지켜줍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점은 포만감입니다. 생과일은 씹는 과정에서 뇌의 배가 찼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주스는 순식간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뇌가 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고 그만큼 당분 과잉이 생기게 되죠.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오늘 과일을 많이 먹어서 건강에 좋은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잼이 잔뜩 발라진 빵이나 설탕 코팅된 말린 과일을 드신 경우 말입니다. 그 순간 혈관은 감사하기는커녕 괴로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단순합니다. 과일은 가공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드십시오. 껍질을 벗겨 씹는 그 과정 속에 과일의 진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설탕을 묻히지 않은 냉동 그대로 포도는 껍질과 씨까지 감귤은 주스가 아니라 생과일로. 이것이 뇌졸중 예방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가공식품의 위험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뇌졸중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신체 신호 무시의 대가를 이야기하며 왜 조기 경고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양치질을 하다가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입꼬리가 살짝 한쪽으로 내려가 있는 것 같아 당황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식탁에서 숟가락을 잡는데 손끝이 잠시 힘을 잃어 떨어뜨린 경험은요? 이런 순간들을 우리는 흔히 잠시 혈액순환이 안 됐나 보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라며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신호들이 바로 뇌졸중의 첫 번째 경고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흔히 번개처럼 갑자기 닥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며칠 혹은 몇 주 전에 미묘한 전조 증상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발음이 꼬이는 순간, 시야가 잠깐 흐려지는 경험, 이 모두가 뇌혈관이 이미 위험한 상태에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일과성 허혈 발작, TIA라고 부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 차단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상태이지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4세 여성 환자분은 몇 주 동안 오른쪽 팔이 1에서 2분씩 저려오는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가족에게 말했지만 그냥 신경이 눌려서 그런 거겠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오른쪽 몸이 움직이지 않아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빨라 큰 후유증은 피했지만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왜 그 작은 신호를 그냥 넘겼는지 지금도 후회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는 모든 전조 증상이 반드시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겪지만 뇌졸중으로 발전하지 않지요.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일단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다면 그 자체로 위험신호라며 적극적인 검사를 권장합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며 작은 신호를 무시했다가 큰 화를 당하는 환자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을 나는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이가 들수록 피곤해서 그렇다는 자기 합리화가 습관이 됩니다. 그러나 뇌졸중만큼은 이런 태도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도 괜찮겠지 하고 계속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멈춰 서게 되죠. 작은 어지럼증이나 말이 꼬이는 순간을 경험했다면 최소한 혈압 측정과 기본 혈액 검사는 해보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뇌의 MRI, CT 같은 정밀 검사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괜히 검사비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평생 거동이 불편해지는 비용과 비교하면 사소한 검사는 결코 비싼 값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신체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부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에서 벗어나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을 실제로 예방한 사례와 작은 습관 변화가 만든 기적 같은 순간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졸중의 위험과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바꿔보겠습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실제로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뇌졸중을 막아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당신에게도 충분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69세 여성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젠가 쓰러질까봐 겁나요.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챙겨 드시고 점심 후 오렌지를 먹고 저녁에는 포도를 10알 정도 곁들이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식단에 과일을 더한 것뿐이었는데 6개월이 지나자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이 4kg 줄었으며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제 몸이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 역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처럼 뇌졸중은 절망적인 질환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혈압 관리, 혈당 조절, 금연, 적절한 운동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과일 같은 식습관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는 수많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논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개별 음식보다 전체 식단 패턴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과일 3가지를 챙기는 것보다 지중해식 식단 같은 큰 틀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노인의 경우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두 의견 모두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찾는 것이니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내 뇌와 혈관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대단한 운동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단지 포도 몇 알을 씹고 귤 하나를 까먹고 블루베리 한 줌을 곁들이는 것. 바로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희망은 습관 속에 있다. 절망을 부르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무시였고 반대로 기적을 만드는 건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뇌졸중 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아직 한 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뇌졸중을 겪고도 다시 걷고, 다시 웃고, 다시 삶을 이어간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감동적인 회복의 순간들을 나누며 예방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뇌졸중을 겪은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을까? 의문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응급실에서 쓰러진 환자를 볼 때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제 평생 휠체어에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수십 년의 진료 경험 속에 서기적 같은 회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처음엔 걷기는커녕 혼자 앉아있기조차 힘들었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재활에 매달렸습니다. 처음엔 물리치료사의 손을 잡고 몇 발자국 내딛는데도 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매일 병실에 과일을 챙겨와 작은 기쁨을 주었고 함께 운동을 격려했습니다. 포도 몇 알, 귤, 한 조각 블루베리 한 줌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당신은 아직 살아있다는 메시지가 되었지요. 1년 뒤 그분은 지팡이를 짚고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걷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뇌졸중 후 회복은 뇌와 소성 덕분입니다. 손상된 부위가 있더라도 다른 뇌세포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기능을 대신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길이 열리려면 적절한 영양과 재활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신경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회복은 순전히 재활훈련의 힘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영양과 생활습관이 뇌의 회복 능력을 촉진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양쪽 모두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환자들의 사례 속에서 훈련과 식습관이 함께 작용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분명 무서운 병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 꾸준히 걷기 혈압 관리 3가지 과일 챙기기, 이 모든 것이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변화합니다. 돌보는 과정에서 가족의 유대가 깊어지고 함께 웃고 울며 삶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지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뇌졸중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예방이 곧 최고의 치료다. 다시 걷는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조에 쓰러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훨씬 값지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뇌졸중의 후유증은 평생을 바꿔놓지만 예방은 단 한순간의 습관 변화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방과 회복 2가지 길을 모두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함께한 당신께 조용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 모든 메시지를 정리하며 부드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처음에 떠올렸던 두려움 뇌졸중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거운 그림자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길을 찾아왔습니다. 포도 블루베리 감귤 유이, 단순한 3가지 과일이 단지 입을 즐겁게 하는 간식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며 삶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셨지요. 한 걸음을 물러서서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은 몇 알의 포도를 씹었습니까? 작은 블루베리 한 줌이 뇌세포를 지켜주고 감귤 한 알이 응급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와 환자들의 이야기가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습관이 당신 삶의 리듬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 속에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건강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라는 회의감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할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뇌졸중 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식탁 위의 작은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히고 상상해 보십시오. 따뜻한 햇살이 드는 아침 블루베리를 올린 요거트를 먹으며 시작하는 하루. 점심 식사 후 상큼한 오렌지를 까먹으며 가족과 웃는 시간. 저녁 식탁에서 포도 몇 알을 곁들이며 지나간 하루를 감사히 돌아보는 순간. 이 모든 장면이 쌓여 당신의 혈관을 지키고 내일의 삶을 더 건강하게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포도 몇 알귤 한 개블루베리 한 줌, 그것이 당신의 내일을 그리고 매년 이맘때를 완전히 다른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유용한 영상들을 보시려면 채널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